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기출로 정리하는 한국사 신쌤 신정호입니다. 오늘 최신 기출로 정리하는 관광통역 안내사 한국사 그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볼 파트는요. 고려의 경제, 사회, 문화사 파트입니다. 여기서 지난 4년 동안 총 8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따라서 매년 2문제 정도씩 출제되는 파트니까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려 시기 불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년도 기출이네요. 1번 의상이 지방의 화엄종 사찰을 성립하였다. 네, 의상대사께서 지방의 화엄종 사찰, 대표적인 게 뭐죠? 영주의 부석사를 설립한 건 맞는데 의상대사 언제적 사람이죠? 그러네, 신라시대 승려,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활약한 승려, 고려시대가 아니네요. 1번은 그래서 틀렸고. 2번 규녀가 귀법사에서 법상종을 부흥시켰다. 규녀는 고려 광종대주로 활약한 승려로서 당시 규법사가 창간되자 초대 주지스님으로 활동을 했는데 규녀는요, 여러분 법상종이 아니라 그렇죠, 화엄종 계통의 승려. 따라서 당시 대립이 심하였던 화엄종 남학파와 북학파의 대립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런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2번 틀렸네요. 법상종이 아니라 화엄종이라고 했었어야죠. 3번 의천이 도노점수를 주장하며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대각국사 의천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한 거는 맞는데 아이고야, 의천의 핵심 사상은 교관겸수. 그러면 도노점수는 그렇죠, 보조국사 진울의 핵심 사상. 의천은 교관겸수, 진울은 정해쌍수, 도노점수. 따라서 3번도 틀렸네요. 4번 진울이 수선사를 결사하고 불교 개혁운동을 펼쳤다. 4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4번 보조국사 진울, 수선사 결사체를 구성하여 불교 개혁운동,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4번 맞는 설명. 4번 정답.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고려시대에 건립된 건축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년도 기출이네요. 1번 구례 화엄사 각황전. 여러분 제가 조선 후기 문화사 파트에서 조선 후기 그 중에서도 17세기 건축물 딱 3개만 좀 기억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었죠? 그게 뭐였었죠? 그렇죠.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특징은 뭐다? 겉에서 보면 다층, 안에 들어가면 뻥 뚫린 한 개의 단일 건물. 법주사 팔상전은 겉에서 보면 5층. 그 다음에 금산사 미륵전은 그렇죠, 겉에서 보면 3층. 화엄사 각황전은 겉에서 보면 2층 건물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통으로 뚫려 있는 건물. 17세기 대표 건축물이네요. 고려시대 건축물 아니네요. 1번 틀렸네요. 1번 정답. 2, 3, 4 볼까요? 예산 수덕사 대웅전, 3번 안동 봉정사 극락전, 4번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야, 3번 봉정사, 2번 수덕사, 3번 부석사. 앞글자만 따면 봉부수네요. 봉부수 제가 고려시대 건축물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었죠. 고려시대의 건축물로서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 봉부수,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자, 2, 3, 4 빼니 정답 1번. 마찬가지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사건을 발생 시기가 앞선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8년도 기출이네요.
1번 건원중보 철전주조. 건원중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로서 언제 주조됐다? 고려 성종 때. 니은 삼국사기 편찬. 삼국사기는 언제 만들어진 역사책이다?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편찬. 시기 굳이 외우는 건 아니지만 이건 워낙 중요한 책이니까 1145년에 편찬. 디귿 상정고금 예문 인쇄. 여러분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의례집은요 원래 고려 예종 때 편찬된 책인데 요거 우리 강화천도기 고려 고종 때 최후의 명으로 금속 활자로 28부를 인쇄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었다 그랬죠? 기록이 어디에? 그렇죠.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이게 몇 년도에? 1234년. 연도 외우기도 쉽네요. 1, 2, 3, 4. 이때 금속 활자로 인쇄됐다는 기록은 있는데 실물이 없어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물로 공인되지는 못했다. 그 내용까지. 리을 직지심체 요절 간행. 여기 나오네요. 세계 최초로 공인된 금속 활자 인쇄물. 언제? 고려 우왕 때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다. 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죠. 따라서 순서는 제일 처음에 고려 성종 때 기억이고, 그 다음에 고려 인종 때 니은이고, 그 다음이 강화천도기 대몽황젠기 디귿, 마지막이 고려 말 우왕 때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네요. 정답은 1번 되겠네. 1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고려의 문화와 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아라. 2019년도 기출이네요. 1번 토착신앙과 불교, 유교 등 다양한 신앙과 사상이 공존하였다. 맞는 지문이네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고려에서는 연등의 팔관에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그 중에 팔관에는 어떤 성격의 행사였다? 그렇죠. 불교적 색채 플러스 그렇죠. 우리 전통신앙 플러스 도교적 색채까지 가미된 고려 시대는 이렇게 다양한 신앙과 사상이 공존했습니다. 2번 북방민족의 문화에 비해 한족의 문화를 높이 평가하였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모든 왕조가 북방민족의 문화보다는 한족의 문화를 높이 평가했어요. 북방민족은 야만족, 오랑캐라고 좀 낮게 평가했고 중국 중심으로 한족의 문화를 높이 평가했다. 2번도 맞는 설명. 3번 국사와 왕사제도를 두어 불교에 국교의 권위를 부여하였다. 그렇죠. 고려시대에는요 과거제도가 생길 때 승과제도도 생겼고 국사와 왕사제도를 두어서 불교를 거의 국교에 준하는 불교에 거의 국교에 준하는 권위를 부여하였다. 맞는 설명. 참고로 좀 유치한 질문인데 국사하고 왕사 중에 누가 더 높았을까요? 그렇죠. 국사가 왕사보다 높았다. 그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 고려말 성리학자들은 이와 기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여러분 성리학이 뭐죠? 그렇죠. 남송 때 주희라는 학자가 만든 신유학, 우주의 근본 원리와 인간의 심성에 관해서 연구하는 이 형이상학적인 신유학을 말하는 거고, 이게 고려 말 충렬왕 때 안향이라는 유학자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했다. 그러던 것이 발전을 거듭해서 특히 16세기 살인파들에 의해서 성리학이 심화되고 발전되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렇죠.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고려 말에 이와 기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심화된 게 아니라 그렇죠. 한참 뒤
16세기에 이화기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심화됐네요. 고려 말엔 도입만 됐고. 4번이 틀렸네요. 4번 정답.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고려의 지방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년도 기출이네요. 2019년도. 1번 향소 부곡민은 천민 신분으로 과거를 볼 수 없었다. 향, 부곡, 소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과거를 볼 수 없었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신분상으로 천민이 아니라 양인이었죠. 그 점 주의하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1번은 그래서 틀렸네요. 2번 소의 주민은 왕실에 소속된 농장을 관리하였다. 향, 부곡은 주로 농업에 종사, 소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주민들. 여기 설명 안 드렸는데 사실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이요. 향, 부곡, 소 이외에도 처, 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처와 장에 소속된 주민들이 왕실이나 사찰에 소속된 농장을 관리하였다. 소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네요. 2번도 그래서 틀렸고. 3번 지방고을은 주현과 속현으로 구분되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고려의 특징이죠. 고려에서는요,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속현은 토착 세력인 향리가 다스린다. 또 하나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렇게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 중에서 어디가 더 많았다? 그렇죠. 속현이 주현보다 더 많았다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은 옳은 지문. 따라서 3번 정답이네요. 3번 정답. 4번 향리는 중인 신분으로 제술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여러분, 향리를 구분하자면 호장, 부호장 출신의 상층 향리가 있었고 그에 준하지 않은,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하층 향리들이 있었는데 상층 향리들은요, 과거 제도를 통해서 중앙 관리로 편입돼서 귀족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향리, 고려시대의 향리는요, 과거 시험 응시 충분히 가능했고 중앙 관료로도 진출했다. 즉, 제술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4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중인 신분까지는 맞지만 과거 응시 가능, 제술과, 명경과 응시 가능해서 중앙 관료로서 진출할 수 있었다. 4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3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당군의 건국에 관한 기록이 나타난 문헌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년도 기출이네요. 2020년. 자, 단군시나 단군의 건국에 관한 기록이 나타난 문헌, 대표적으로 고려시대에 삼국유사 제왕운기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요, 그렇죠,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동국, 여지승남의 단군에 관한 건국 기록이 남아있다. 자, 그런데 4번에 보이는 삼국사기, 이거 누가 지었다고요? 김부식. 고려 인종 때 당대 최고의 유학자 김부식이 지은 역사책입니다. 따라서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의 바탕을 두고 삼국사기를 저술하였다. 따라서 김부식이 생각할 때, 뭐야, 어떻게 곰이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만에 여자가 될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야야야, 이거 빼. 따라서 삼국사기에는 단군에 관한 기록, 단군시나 수록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되겠네요. 4번 삼국사기.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고려시대 토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년도 기출이네요. 자, 1번. 불교 사찰에는 사원전을 지급하였다. 맞는 설명. 사원전, 불교 사찰의 지급. 2번. 공음전은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여러분, 고려는
귀족 사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귀족 사회를 지탱해 준 양대 기둥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신분적으로는 음서제도, 정치적 신분적으로는 음서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공음전, 공음전은 자손에게 세습 가능,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문종 때는 토지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였다. 3번은 고려의 전시과 제도에 대한 설명이네요. 고려의 전시과 제도, 전지와 시지를 관료한테 지급하는 토지제도. 이 수조권을 지급해서 관료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제도죠. 자, 그런데 이 전시과 제도 처음에는 경종 때 시정 전시과, 그 다음에 이게 한번 개정이 되죠. 그래서 목종 때 개정 전시과, 이게 한 번 더 개정이 되는 게 문종 때 경정 전시과. 문종 때 경정 전시과의 핵심 내용은 그렇죠. 토지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한다. 3번도 맞는 설명이고. 4번 볼까요? 하급 관리의 자제 중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외역전을 지급하였다. 여러분, 육품 이하의 하급 관리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한테 지급한 토지는 외역전이 아니라 한인전이네요. 외역전은 누구한테 준 토지? 그렇죠. 향리한테 지급된 토지. 4번 틀렸네요. 4번 정답.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고려시대 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 작년도 기출. 작년엔 2020년은 고려의 경제사회 문화파트에서 세 문제가 나왔네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에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맞는 설명이고요. 고려시대는 남녀 차별이 없었다. 자녀 균분 상속의 호적에도 태어난 순서대로 적는다. 니은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고려는 귀족사회,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음서제의 혜택으로 신분을 세습해 주었다. 그런데 남녀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음서의 혜택은 자식, 손자한테 당연히 가고 사위와 외손자도 음서의 혜택을 입었다. 니은도 맞는 설명이네요. 디귿. 혼인 후에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혼인 후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친형제도. 이 친형제도는 어느 시기의 특징이다? 조선 후기의 특징. 디귿은 틀렸고. 리을. 동족마을이 만들어지고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후가 세워졌다. 이 리을 역시도 조선 후기의 특징이네요. 우리 조선 후기 공부할 때 강조드렸죠. 동족마을 만들어지고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후가 여기저기 세워졌다. 조선 후기의 특징. 따라서 리을도 틀렸고, 고려시대의 사회상에 관한 설명만 모아보면 기억과 니은 1번 정답이네요. 1번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쪽 고려의 경제, 사회, 문화사 관련된 총 8문항의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 이거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사 되게 중요해. 고려의 문화사도 중요해. 그 중에서도 불교 사상사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 업적이라든지 핵심 사상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죠. 고려의 화폐 또 중요하죠. 건원중보부터 성종 때 건원중보, 그 다음에 숙종 때 사만통보, 동국통보, 그 다음에 은병인 활구, 이런 것들 다 좀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쇄술 되게 중요하죠. 우리 아까도 문제로 나왔던, 그렇죠, 우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또 등재가 되어 있는 직지심체 요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상정고금 예문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건축물, 봉부수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고려시대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 그 이외에도 역사서도 좀 정리하셔야 되고, 사회사 파트 쪽에서는 향부곡소 같은 특수행정구역, 그 다음에 남녀가 평등한 사회였다. 그 정도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경전사 파트에서는 전식과 놓치시면 안 되죠. 꼭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전과 사전의 명칭. 예를 들어서 내장전이다, 공회전이다 라는 공전의 명칭. 그 다음에 외역전이라든지 아니면 구분전이라든지 아니면 한인전 같은 우리 수조권이 개인한테 분급되는 사전의 명칭들도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고려의 경제, 사회, 문화사 관련된 기출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